미국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 지금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이 가운데 현금 유보금을 활용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이에요. 최근 3개월간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계획은 무려 5,180억 달러. 1,400원으로 계산해보면 약 725조. 지금 삼성전자가 324조인가 그래요.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넘사벽 1등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기업의 2배 이상, 그 삼성전자 그 규모의 2개 회사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600조대 아닙니까? 650조 정도. 근데 725조,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자사주 매입 계획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에요. 주당 순이익을 높이게 되죠. 주식이 계속 회사에서 이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PER이 낮아지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1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영향인데 올해 1월부터 3월 S&P 500 기업들은 시장 예상치보다 약 8% 가까운 더 높은 EPS,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관세 문제, 또 무슨 정치, 이 국방,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이런 이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그런 개념의 주식 투자가 아니라 세계 1등 사업하는 기업들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엄청난 수익이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보면 됩니다. 5년 전에 45,000원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기업들은 유보금을 활용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하거나 M&A라고 그러죠. 또 인수합병, 또 R&D,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들을 살펴보면 실적이 좋은 기술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종 섹터들 중에서도 지금 일시적으로 올해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종목들이 떨어져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주들, 특히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 S&P 500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시선이에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들을 보면 실적이 좋은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1등이었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등 자리를 꿰찼지만 애플 자사주 매입을 1,000억 달러로 늘렸어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이번에도 발표했죠. 7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또 금융주 웰스파고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자는 300억 달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을 밝혔어요. 이번에 지금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S&P 500 지수가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한 S&P 500 기업들의 비율,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 모두 10년 평균을 상회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수는 1분기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또한 이 지수는 2분기 연속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S&P 500 기업 중에 90% 이상, 그러면 500개의 90% 거의 다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지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78%는 예상보다 높은 실제 주당 순이익 EPS를 보고했어요. 78% 이번 분기. 이것은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 높은 수치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보통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데 보면 75%에서 80%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예상보다 8% 정도 높은 순이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 8.8%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10년 평균 6.9%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여러 부문의 기업들이 이 보고한 긍정적인 EPS 서프라이즈가 이 기간 동안 지수의 전체 이익 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 금융, 헬스케어 부문 기업들이 보고한 긍정적인 EPS 서프라이즈가 이 기간 동안 지수의 전체 이익 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4번씩 계속 실적 발표하죠.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이상의 기업들이 4분의 3 이상의 기업들이 계속 전년 대비 시장 예상을 상승하는 그러한 실적 보고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실행 중에 있어요. 주가가 얼마이든 오르든 내리든 돈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주식에 묻어둔다라는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산관리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산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긴 흐름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5년이 기본이라고. 왜냐하면 5년을 기다리면 투자했던 자산이 평균적으로 몇 배가 불어납니까? 2배로 불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자산관리에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달, 1년 전후 되신 분들보다 3년 이상, 5년 되신 분들 자신감이 붙었죠? 확신을 하게 되죠? 자신의 현재 자산 상황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댓글로 실적 발표하죠? 야, 나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 모았는데 남들 보니까 4억, 5억이야.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 안 돼요. 그 사람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불어난 거예요. 나도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그 부러운 대상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